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머신러닝 이엘입니다. 우리는 지금 팩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팩맨이 우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여서 고스트를 피해 가능하면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살아남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이전에 팩맨 게임하는 법을 살펴보았고 4개의 레이블도 만들어 두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데이터들은 아직 만들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코드를 약간 수정하고 게임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무대예요. 무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레이블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레프트는 레이블 레프트로, 라이트로, 그리고 업은 업으로, 다운은 다운으로. 그 다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아까 미처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 팩맨 디시전 정의하기예요. 넥스트 팩맨 무브가 공백인 게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넥스트 팩맨 무브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다면 이란 의미예요. 그러면 넥스트 팩맨 무브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건 어떨 때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우리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넥스트 팩맨 무브에 업이 들어가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넥스트 팩맨 무브에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쵸?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아래 화살표를 눌렀다면 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린 뭘 해줘야 돼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훈련해야 되는 데이터에 위로 눌렀을 때 팩맨과 고스트의 유령의 좌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각각의 숫자값 4개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add training data라는 이 블럭을 사용할 거예요. add training data에 팩맨과 고스트의 x, y 좌표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각각 어디에 넣어줄 거냐면 next 팩맨 move라는 변수 안에 넣어줄 거예요. 변수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일단 next 팩맨 move에 어떤 값을 넣어줄 건데 팩맨 x는 팩맨 x에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보고 넣어주세요. 고스트 x는 고스트 x, 고스트 y는 고스트 y.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살표를 움직일 때마다 add training data,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좀 키워서 플레이 누르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천천히 움직이죠? 저는 버튼을 화살표를 여러 번 누른 것 같은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스트에게 잡히면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 적어도 5번 정도 한번 팩맨 게임을 해보세요. 많이 하면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죠? 저는 도저히 유령에게 잡힐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중지할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팩맨과 고스트가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1초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화살표를 막 누르고 싶지만 1초 기다린 후에야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느려요. 만약 난 너무 답답하다 하면 1초 기다리기 대신에 한 0.2초 기다리기라고 고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끝났어요. 빠르게 움직이지만 역시 늦네요. 네, 게임을 닫고 우리 이번에 어딜 가봐야 되죠? 그렇죠.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누르고 훈련에 가서 정말 데이터들이 쌓였는지 봐야겠죠. 네, 아까는 없었던 데이터들이 쌓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오른쪽 화살표를 굉장히 많이 눌렀어요. 그리고 아래로 가는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덜 눌렀네요. 그냥 이대로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하고 학습 및 평가에서 훈련을 시켜볼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훈련이 되었어요. 여기에 X좌표, Y좌표를 넣어서 어느 방향에 나오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실감은 안 나죠. 볼게요. 팩맨이 1,1에 있고 고스트가 7,5에 있을 때 라이트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래요. 직접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이번에 만들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스크래치를 열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아까 열었던 스크래치가 아직 닫혀있지 않다면 아까 열었던 그 스크래치로 계속 작업을 해도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이번엔 뭘 수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워크북에는 요 4개의 블럭을 모두 지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위쪽 오른쪽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만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화살표를 누르지 않으면 이제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몇 초 기다리기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고쳐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팩맨 디시전 정의하기를 우리가 누른 화살표대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add training data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뭘 해야 돼요? recognize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화살표가 눌리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값은 뭐였죠? next 팩맨 move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됐었죠. 네, 여기에서 next 팩맨 move가 무엇인지를 정할 건데 어떤 값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서 나온 레이블 값으로 정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값은 팩맨의 x좌표, 팩맨의 y좌표, 고스트의 x좌표, 고스트의 y좌표가 어딘가에 있을 때 우리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값을 돌려주겠죠. 정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깃발. 네, 팩맨이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끝날까요? 왠지 잡힐 것 같지가 않네요. 여기에서 팩맨이 쉽게 잡힌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내가 훈련 데이터를 잘 못 쌓았단 얘기겠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 팩맨과 유령이 빙글빙글 도는 경로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게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훈련 데이터를 쌓을 때 팩맨이 일부러 유령에게 잡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성능이 안 좋은 팩맨 게임이 되겠죠. 팩맨은 바로바로 유령에게 잡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 데이터를 쌓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여러분이 게임을 잘해야 돼요. 이 팩맨은 여러분의 아바타처럼 여러분이 게임을 잘했으면 팩맨도 잘 훈련된 팩맨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바로바로 유령에게 잡혀버리면 팩맨도 올바른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바로바로 잡혀버리겠죠. 여러분의 팩맨이 가능한 한 오래 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죠? 네, 팩맨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만나요.